오늘은 장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한 번 정도는 다들 걸려본 적 있으시죠? 혹시 난 장염 한 번도 안 알아봤다 하시는 분 계세요? 오전에는 한 분 계시던데 아마 자기가 장염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감기처럼 아마 넘어갔을 텐데요. 감기하고 증상이 처음엔 비슷해요. 열도 나고 좀 으슬으슬하고, 근데 배가 막 너무 아프고 설사도 많이 한다. 그럴 때는 감기라기보다는 장염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감기처럼 감기가 상기 들어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콧물 기침하는 그런 감기가 되고요. 감기가 방광 쪽으로 오게 되면은 방광염을 앓게 되죠. 이런 감기하고 비슷한 게 이제 장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앓게 되는 게 장염입니다. 오늘은 장염이라는 게 어떤 거고 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또 예방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드릴 거예요. 말 그대로 장에 염증이 생긴 게 장염이에요. 장 상피에 있는 점막에 염증들이 생기면서 장이 아주 예민해지고 통증도 일으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출액들이 늘어나면서 설사도 자주 하게 되고 그렇죠. 크게 원인은 세균성이냐 바이러스성이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우리 뭐 한 번씩 이렇게 식중독이 뭐 어느 학교에서 급식 때문에 무슨 대장균이 발견이 됐고 뭐 집단적으로 뭐 식중독에 걸렸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장염이고요. 그래서 대장균에 의해서 그렇게 장염이 올 때가 있고, 혹은 포도상규균이라는 건 음식이 상했을 때 우리가 좀 쉬거나 이런 음식을 잘못 먹게 되면은 그때 이제 또 배탈이 나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세균성으로 인한 장염들은 많이 줄었어요. 워낙 음식 위생에 많이 이제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렇고요. 바이러스성 장염들이 거의 대부분을 지금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로타바이러스나 노로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게 되고요. 이 바이러스성 장염이 기승할 때가 있는데, 독감도 겨울철에 유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염도 마찬가지로 12월에서 1월 사이에 가장 피크를 이룹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한 7, 8월 정도에 또 피크를 이루게 되고요. 그때쯤 이런 장염 음식에 조금 더 관리를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장염은 급성하고 만성으로 나눠요. 급성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이렇게 감기처럼 오는 장염이고요. 뭐 폭음을 하거나 폭식을 하거나 상한 음식을 먹었거나 너무 찬 거를 먹었거나 이럴 때 설사하고 열이 나면서 배탈이 나는 그런 것들을 뜻하고요. 보통은 그냥 감기가 저절로 낫듯이 장염도 한 3에서 7일 정도 사이에 저절로 좋아지게 됩니다. 만성장염은 급성장염보다는 증상이 좀 덜해요. 근데 조금씩 배가 아팠다 또 설사했다가 또 괜찮았다 이런 것들이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급성장염은 설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물처럼 이렇게 쭉 풀어지는 변을 하루에 3차례, 많게는 한 10수 차례까지 그렇게 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이제 열도 나고 토하기도 하고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데, 보통 좀 음식 주의하면서 잘 관리해주면 일주일 사이에는 저절로 이제 좋아지게 되니까 관리만 잘 하더라도 되겠죠. 이런 급성장염이 예방하는 거는 감기를 예방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손도 평소에 좀 자주 씻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음식물들 청결하게 좀 잘 씻어가지고는 섭취를 해주시고, 날 것들을 함부로 섭취하지 않고 좀 익혀가지고는 섭취하는 게 좋고요. 남아있는 음식은 잘 포장해가지고 냉장고에 잘 보관을 했다가 빠른 시일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은 가끔은 이제 항생제를 쓰고 나서 항생제가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장 안에 있는 유익균들도 한꺼번에 이제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세균 항생제를 오랫동안 쓰고 난 다음에 좀 몸이 극도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오는 경우들도 있고,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장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보통 스트레스에 의한 장염들은 좀 만성화되는 경향들이 많아요. 보통 조금만 내가 긴장을 하거나 신경 쓰면 금세 배가 아프면서 화장실 가게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데에 해당이 되고요. 혹은 좀 식사를 하고 나면 밥만 먹고 나면 배가 싸르르 아프면서 나는 하루에도 꼭 밥 먹고 30분 내에 뭐 화장실을 가게 된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항상 설사만 하는 게 아니라 한동안 또 변비가 생겼다가 또 설사를 할 때 이렇게 급차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고요. 대변을 봐도 시원치가 않아요. 배가 항상 그득하고 가스 좀 많이 차 있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이제 먹는 음식이나 생활 습관하고 많이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성장염을 그렇게 장에 트러블을 자주 겪는 분들은 일단 장에 자극을 줄 만한 음식들을 피하는 게 좋아요. 해서 매운 거 평소에 좋아하시는 분들 좀 이런 양념들 너무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커피를 빈속에 마신다든지 아니면 독한 술을 마신다든지 흡연도 많이 그런 거랑 관계가 되어 있고, 가장 큰 관계가 있는 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사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테지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거를 빨리빨리 풀어버리고 좀 평소에 내가 좀 즐거운 행위들을 좀 더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 관리들을 좀 잘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들을 좀 잘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일상적으로 이제 내가 장염이 왔다, 배탈이 났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잘 챙겨 먹어야 될까요? 좀 굶어야 될까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자, 내가 감기에 걸렸어. 어떨 때는 입맛이 뚝 떨어져요. 자, 이럴 때일수록 기운 내야 되니까 잘 챙겨 먹어야지가 아니고요.
그럴 때는 대체적으로 우리 몸에 생긴 병을 치료하는 방법들은요, 우리 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시키는 대로만 따르면은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입맛이 뚝 떨어졌다는 거는 우리 몸이 음식을 섭취하기를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입맛이 다시 돌 때까지 한 끼든 두 끼든 아니면 하루든 이틀이든 차라리 좀 굶으면서 속이 편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감기도 더 빨리 낫고요. 장염은 더더군다나 이제 그렇습니다. 대신에 설사를 하니까는 탈수가 되기가 쉬워요. 좀 물설사를 쭉쭉 한다 그랬잖아요. 수분이 모자르게 되면 탈진이 되고 하니까 화장실 한번 갔다 올 때마다 미지근하게 물을 한 컵씩 마시면서 수분 섭취가 모자르지 않게 하고요. 혹시라도 너무 탈진이 됐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입니다. 좀 전해질이 깨지기가 쉬워요. 설사를 너무 많이 하면은. 그래서 전해질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살짝 소금기를 좀 섭취를 하거나 설탕들을 좀 타서 먹는다든지 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슈퍼에서 파는 이온 음료 같은 거를 좀 미지근하게 해놓고 것들을 좀 계속 보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 설사를 많이 할 때 설사를 멈추는 약을 먹게 되는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안 좋은 거. 네. 함부로 지사제를 쓰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가령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이 상해가지고는 지금 세균이 잔뜩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몸은 이 세균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빨리 배출하려고 합니다. 해서 토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설사를 통해 가지고 이것들이 빨리 몸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설사를 해서 그런 오염된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은 우리 몸은 이제 자연적으로 설사가 먹게 되죠. 근데 설사하는 게 힘들다고 해서 억지로 멈추게 되면 이 세균들이 몸에서 더 빨리 증식이 되니까 오히려 결과가 더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너무 내가 막 탈진이 됐죠. 일주일이 넘게까지 계속 설사를 하고 막 너무 힘들어가 아니라면은 치사제를 쓰지 않는 게 보통은 더 좋고요. 해서 이제 좀 설사가 잦아든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가볍게 미음 한번 먹어보고 입맛이 돌면 그리고 나서 속이 괜찮다 그럼 그 다음부터 다시 정상적인 식사를 하면은 대체적으로는 맞습니다. 설사를 평소에 자주 한다 그러면 도움되는 음식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페틴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 대체적으로 장에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하는 효과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나나. 그리고 생강차 좀 끓여 드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위장에 매실 좋다고 하는데 장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내가 평소에 좀 설사를 자주 하거나 장염이 생겼을 때 좀 그런 것들을 더 빠르게 회복되도록 도와줄 수가 있고요. 자, 만성 장염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면은 장에는 무수하게 많은 세균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서 하나의 수정란에서부터 세포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하면서 분할을 거듭해서 지금 우리 인체라는 이 거대한 세포들의 집합체를 만들었습니다. 세포가 몇 개나 될까요? 짐작이 잘 안 가시죠? 30조 개라 그래요. 네, 30쪽이 잘 짐작이 안 갈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자, 근데 우리 몸에는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말고도 여러 가지 세균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자, 이 세균들은 몇 개나 될까요? 되게 많겠죠. 많겠다는 거 알겠는데 35조 개 된다 그럽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예요. 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보다 더 많은 세균들이,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세균들의 한 90% 이상이 어디 살고 있냐 그러면은 대장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대변에 실은 절반은요,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만 대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의 시체들이에요. 그래서 미생물들이 풍부할수록 대변도 노랗고 붉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충분하지 않게 되면 변비나 설사 같은 게 이제 자주 생기게 되죠. 그래서 미생물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장 속에 존재하느냐가 실은 장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전체적인 건강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최근 10년 안에 정말 많은 논문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뭐 치매라든지 뭐 자폐증도 장내 세균하고 많이 관계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고요. 뭐 간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장 트러블이나 소화기 문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해서 최근에 이제 이런 미생물 검사하는 것들이 좀 국내에도 많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업계동문에서도 첫랩이라는 곳하고 결합을 맺어가지고 그쪽에 의뢰를 해서 장내 미생물 상태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좀 오랫동안 장 트러블을 앓는 분들은 한 번 정도 검사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검사로 변을 채취해가지고 보내면은 한 15장에 이르는 레포트가 이렇게 쭉 와요. 보면은 장내에 비만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들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당뇨를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들은 얼마나 존재하는지, 그런 질병하고 관계된 미생물들도 체크를 해주고요. 유익균들이 몇 프로나 차지하는지, 또 유해균들은 또 얼마나 많이 차지를 하는지, 혹은 감염균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이런 장염 같은 경우에는 급성장염 같은 경우에는 한약을 한 이틀, 3일 정도 보험약으로도 있습니다. 불안금 정기산이라고 아주 잘 드는 약이 있는데요. 그런 걸 먹거나 해서 한약을 며칠 정도 복용하면 장 상태가 금방 개선이 되면서 며칠 안에 좋아질 수도 있고요. 만성장염을 앓는 분들이다 그러면은 이런 균주들이 좀 망가져 있을 때 유산균 같은 것과 함께 섬유질을 좀 충분히 섭취를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가 있겠죠.